지금 끄져버렸나?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 갔지? 그게 화면 공유하면 원래 그렇게 될걸요? 여기 나와.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이크가 꺼져 있어. 그러니까 소리 나오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할 내용이, 오늘 할 내용이 그 강의 소개하고 강의 계획에 대한 거, 그 평가 계획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챗 GPT 사용해 보신 분,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 엄청나게 그죠? 핫 이슈죠. 제가 우리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 챗 GPT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챗 GPT라는 게 그 뒤에 따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인문학 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래밍 쪽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도 그렇게 이제 이 챗GPT 자체가 최대 그 투자사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그 특히 코딩 이런 쪽에 아주 상세하게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그 코딩을 카피해 가지고 사용하면 바로 돌아갈 정도로 이 코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구로서 얘를 활용을 하면 엄청난 우리가 스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챗 GPT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목표가 그 전문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걸 양성하는 게 목표이고, 이 과정 자체의 과정 자체가 목표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죠. 그리고 그래서 그 수요처가 우리가 나아갈 곳이 이미 이렇게 환경이 타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쪽에 아마 학과에서 저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학과에서 문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인력을 배출하면 되겠냐 해서 그 타겟이 현재로서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까지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오늘 안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소개에 대한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겁니다. 비즈니스 기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타겟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웹 응용을 하기 위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한 그 호스트 언어가 C#입니다. 왜 C#이냐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개발 도구인 C# .NET 기반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술들, 그 다음에 이 C#이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3D 게임의 유니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두는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기반의 사물 인터넷을 C샵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컨트롤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알아두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니티 3D 게임이나 아두이노 사물 인터넷 쪽은 그냥 C샵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방법 그 정도 차원에서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접근법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챗 GPT가 있는데 얘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기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강의 계획표를 작성했고, 사실상은 이 과목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강의 계획표를 읽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봤죠? 네.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 통합학생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학생으로 누르고 학번하고 패스워드 치면 됩니다. 패스워드가 맞지 않대요. 그러면 여기 NCS 인형관리 기반의 컴퓨터 과학 쪽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할 내용이 지금 이 화면이 나오고 있나? 아니죠. 예, 나오고 있어요. 공유를 다시 해야 되죠. 불편하네. 교수님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아니요, 그 로그인까지 했어요. 종합 그러니까 종합 학생 시스템 네, 거기에 거기까지 로그인했어요. NCS 네. NCS 뭐라고 있을 건데.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과목에 대한 그 교육 목표하고, 교육 목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응용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인데, 개발자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NET 기반의 C#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관해 가지고 웹 응용을 위한 것까지 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의 실습 위주로 할 것이고, 일단 교재는 Do It C#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지 퍼블리싱에서 나온 거, 요거 구입하시면 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는 주차별로는 뭐 C샵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하고 클래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또 윈도우 프로그램, 그다음에 좀 중간 후반부 쪽에 가서 HTML5나 CSS, 뷰, 그다음에 웹 AP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조금 이해를 하고, 그 일반적인 이제 그 프로젝트 약간의 조그마한 프로젝트성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전반적인 C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강의 계획하고 이거는 이렇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단 뭐 이런 실습 위주로 할 것이고, 평가는 일단 출석 20%, 여기 출석은 온라인 출석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 30인데 이거는 실기고사로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가 뭐 별다로 있는 게 아니고 수업 그때 한 내용을 이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이렇게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배포할 것이고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챗 GPT라는 내용에 대해서 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약간 챗 GPT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픈AI라는 openai.com에 들어가면 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그 전에 좀 개발되어 와서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11월 30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개한 대화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이 3.5 버전인데 랭귀지 기반의 그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줘야 돼요. 질문을 할 때. 그래서 그 문장을 자기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하는 것과 이쪽에서 하는 것 차이는, 검색 엔진에서 하는 거는 지금 그 검색한 단어만 자기가 관련해서 추출하죠. 얘는 내가 던진 질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한테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던지는 질문과 제일 부합되는 내용으로 답을 줍니다. 오픈 AI는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 알죠? 테슬라 CEO, 그죠? 이 사람 대단하죠? 이런 쪽에도 이렇게 굉장히 일찍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Y 컴비네이터의 샘 올트먼 사장하고 이제 공동으로 처음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영리 법인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일단 GPT는 그 성능이 매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버전 GPT 그 버전 3가 매개 변수가 한 1,750억 개.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많은데 실제 사람이 그의 그 매개 변수,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것의 매개 변수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이제 버전 4를 발표를 하는데 이 버전 4가 바로 이제 인간에 가까운 그 매개 변수를 가지는 100쪽의 그 매개 변수를 가지는 이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챗봇으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이 버전 4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툴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좋은 툴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조그마한 텃밭 정도는 그냥 손으로도 얼마든지 농사가 일구고 농사 짓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학교 운동장에 두세 배 정도 되는 그 넓이의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그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시간이 걸려서라도 가능은 하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맨손으로 지은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력의 문제도 있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럴 때는 강력한 툴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뭐 경운기나 트랙터 정도는 있어야 그 반나절 내로 갈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 툴이란 게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뭐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알파고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뭐 어쨌든 지구상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둔다는 이세돌 그 기사를 이겼죠. 거의 한 판 정도 이기고 내리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혹자는 그냥 이제 기계가 사람을 정복할 것이고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우려를 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바둑을 뚫 때 보면 인공지능이 그 뭐 알파고가 직접 두는 게 아니죠. 그 옆에 보면 아주 평범한 그 바둑을 뜨는 사람이 대신 뚫어줍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와 같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은 보통 사람과 서울대학이나 하버드 나온 사람하고 같이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솔직히 그죠?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주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적할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과 대적할 지금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대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솔직히 이전에는 뭐 내 한계가 그대로 현실적인 한계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불리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강력한 도구를 가진 사람만이 도구를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이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개발자로서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 챗GPT라는 그 이 도구를 장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 오픈 AI가 이제 중요한 또 기로에 서게 되는데 설립자 이제 이 머스크가 2018년도에 오픈 AI의 이사회에서 전격 사임을 합니다. 이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로 넘어갑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굉장히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 좀 굉장히 이제 좀 열세에
놓였었죠. 열쇠에 놓였었는데 이 챗GPT를 지금 수용하면서 굉장히 지금 다시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고서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지분을 사들이고 지금은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한 2천 원 정도를 투자했고 올해입니다. 지금 이야기죠. 100억 달러, 한 12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MS가 거의 뭐 49%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으로 이제 거의 그 지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본적으로 오픈 AI 즉 챗GPT를 수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밀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챗GPT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우수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딱 이런 방법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툴을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이 밑에 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오픈 AI가 딱 공개됐을 때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가입자를. 그리고 2개월 만에 1억 사용자를 돌파를 했는데 1억 사용자, 그러니까 100밀리언이니까 1억이죠. 1억 사용자를 도달하는 데 걸렸던 다른 제품들의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그 번역기가 78개월이 걸렸어요. 1억 명 도달하는데.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 우버 알죠? 같은 경우는 70개월이 걸렸어요. 1억 명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스포틴티. 그 다음에 여기는 55개월. 그 다음에 많이 익숙한 게 있죠. 인스타그램이 3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 틱톡이 한 9개월 정도. 이 챗GPT가 딱 2개월 만에 1억 사용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핫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챗GPT가.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 챗GPT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곧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지금 과제를 못 낸다고 해요. 선생들이. 과제를 내면 예전에는 뭐 부모가 도와주고 뭐 본인이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를 내고 했는데 몇십 분, 몇 시간 만에 그 과제들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가 수고를 하지 않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다들 제출하니까 이건 홈워크를 내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32%를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지만 굉장히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고급 수준으로 그 문서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MBA가 그 경영 전문자금이죠. 그 코스에
그 치러진 그 시험에서 그 시험을 통과를 얘가 했어요. 물론 뭐 챗GPT를 이용해서 한 거지만 여기에 통과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 중에 이런 그 언어 기반으로 텍스트로 내주는 것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픈 AI 쪽에서는 달리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달리라는 소프트웨어가 이게 그림을 그려주는 놈이에요. 내가 심지어 음악 그 작곡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시인이 아니고 화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도구들을 빌으면 나도 시인이 되고 화가도 되고 음악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굉장히 작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미술전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여기 보면 미드전이라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가 만들어낸 작품이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는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1등을 뽑고 나니까 이 작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 작품이 이겁니다. 얘가 아까 그 미술 작품 대회에서 1등을 한 미드전이라는 그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런 세계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챗GPT를 장착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구글이 지금 굉장히 바빠졌어요. 구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뛰어넘었었는데 지금 이 챗GPT 때문에 조금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 바드라는 그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2월 얼마 전에죠. 2월 6일 날, 올 2월 6일 날에 그 출시를 했는데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해요. 체면을 좀 구긴 일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거 시연회 할 때는 그래도 사전에 조금 응답을 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그 자신의 찬 나머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응답 결과를 내놨는데 그 결과가 틀린 결과를 조금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체면을 출시하는 날 그 체면을 좀 구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 솔루션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돼 있고, 바이두는 이제 중국 여기도 나왔는데 아직 그 챗 GPT에 지금 현재까지 챗 GPT에 대응할 만한 그게 아직 지금 뭐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좀 약하죠.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고 그런 이유로 지금 보면 챗 GPT가 잘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응용하는 정도. 이게 라이선스를 사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응용이죠. 어쨌든 기본적인 밑바닥 엔진이나 그런 그 기초적인 것들은 잘 못 만들지만 잘 돌아가는 걸 가져와가지고 응용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것만 봐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조금 있어요. 약점이 조금 있는데, 일단
인터넷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체가 학습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인 3.5 버전도 결국은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이후 정보에 대해서 물으면 자기가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웹챗이라는 그 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그 검색된 내용을 챗GPT가 학습을 해서 요약을 또 해주죠. 그리고 구글에 그 붙이는 게 있는데, 그걸 이거 설치는 간단해요. 그 앱 들어가면 크롬 확장이라는 그 크롬 앱 사이트에 가면 크롬 앱 확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 그냥 바로 설치돼 버리고, 우리가 구글에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면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쫙 조사해 주죠. 몇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그럼 내가 일일이 눌러 가지고 확인해 봐서 이게 내가 찾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죠. 근데 얘를 연동을 딱 시켜두게 되면 구글에서 어떤 내용을 찾으면 오른쪽에 챗GPT 창이 떠가지고 거기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챗GPT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라는 게 결국 현재성이죠. 현재성.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잘 찾아주고 너무나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현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아마존의 주가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2021년까지 그 내용밖에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현재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에서 스크립트를 유튜브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안에 있는 내용, 영상이라는 그 자체가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보기 전에는. 근데 이제 스크립트를 가지고 자기가 학습을 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이 영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장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질의응답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수도 없이 던진 것들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나중에는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정보들, 찾아진 정보들을 좀 분류별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거를 위한 이제 확장이 이제 AI PRM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주는 기계도 적어도 있습니다. 이 챗GPT하고 그 툼이라는 그 AI가 있는데, 그거하고 붙이면 이쪽에서 생성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관점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 챗GPT를 통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C# 기반의 프로그래밍 쪽에 대해서 코딩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얘를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초보 개발자로서 있지만 얘를 딱 장착하는 순간 갑자기 중급이나 고급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 한번 챗GPT를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오픈AI입니다. 자, 일단 공유를 다시 제가 화면으로 돌리고,
귀찮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가서 일단 제가 하는 것도 하지만 자, 오픈AI입니다. openai.com으로 들어가시면 자, 일단 구글 계정이 좀 필요해요. 예,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품 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게 챗GPT고 요게 달리입니다. 그림 그려주는 놈이고 이거는 여기 프로덕트에 보면 어쨌든 자 여기 보면 Try ChatGPT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그냥 단순해요. 위에는 그냥 설명이고 자 로그인하라 그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글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정을 받고 나면 자, 뭐 단순합니다. 맨 밑에 보면 그냥 우리 그 카카오톡에서 채팅창이 있듯이 요 간단한 그냥 채팅창이 있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위에는 그냥 뭐 예시나 설명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던지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 검색 엔진하고 다른 거는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던졌던 질문을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거에 상하는 것들 내놓습니다. 자, 시를 한 편 써볼까요? 봄과 시 쓰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봄과 벚꽃을 벚시죠, 벚. 자, 이렇게 했어요. 봄과 벚꽃을 주제로 하는 주제로 기분 좋은 시 한 편을 써줘. 딱 하니까 바로 시를 써줍니다. 벚꽃이 핀다. 하얀 꽃잎이 살랑살랑 바람에 춤을 추고 들춰지는 봄의 기운을 따라 내 마음도 평온하게 떨고 있네요. 보통 수준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를 쓸 수 없어요. 진짜 전문적으로 시를 계속 쓰지 않는 이상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죠? 경이로움. 그 안에 봄이란 것과 벚꽃이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주제로 해서 지금 이 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전문적으로 또 한번 볼까요? 뭘 한번 해보고 싶냐면, 자, 우리 지금 자, 시 웹 기반의 개발자를 위한
개발자를 위한 15주 커리큘럼을 작성해줘라고 던져보죠. 웹 기반의 개발자를 위한 15주 커리큘럼을 작성해줘. 자, 웹 기반의 개발자를 위한 학습하고 있는 분들을 15주 커리큘럼 아래같이 제안한다고 1, 2주에서 HTML하고 CSS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기본 베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가이드를 쫙 잡아줍니다. 그리고 백엔드 쪽에 가서 Node.js, Express.js, MongoDB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거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이해하고 NoSQL에 대한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소리티와 세큐리티 관련해가지고 해야 되고 엄청나죠? 15주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탁 짜줍니다. 우리도 거의 이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교수님 이쪽 답변이 조금 그러니까 기본 틀은 같겠지만 좀 다르네요. 예. 얘는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것까지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C샵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5주짜리 다시 짜줍니다. 전반부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까지는 프론트엔드 쪽이니까 똑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SP.NET이 다 들어가죠. 5, 6주 차이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백엔드 쪽에 이렇게 빠지고 이제 거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짜주죠. 그러면 이제 또 뭘 물어보면 되느냐면 그러면 1, 2주 차에 있는 HTML 기본 공부수 소통 태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줘. 또 그거에 대해서 쫙 해줍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만 내가 알려고 파악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딴 군더더기 없죠. 딴 거 안 알려줍니다. 이거 있는데 이거 어느 거 할래? 이게 아니고 자기가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내용으로 해서 그냥 고민 없이 할 수 있도록 딱 던져줘 버립니다. 이게 가장 지금 챗GP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많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안 쓰는데 얘는 그냥 딱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군더더기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버린다는 얘기죠. 100%는 아닙니다. 물론 그 보는 시각이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다는 이야기죠. 웹 기반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게 HTML5나 CSS 기반으로 시작을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 그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야 그 랭귀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질 수 있고 라이브러리는 벌써 여기서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걸 하고 나서 전체적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쪽에 대한 그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면 왜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코딩까지 짜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져봤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사용해가지고 로그인하는 코드 프로그램을 짜줘. 바로 카피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완벽한 코드를 짜줘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오류가 난 메시지를 그대로 주면 그대로 했는데 오류가 나. 그럼 자기가 또 그 오류에 대한 상황을 내가 알려준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툴을 가지고 접근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산성, 그 퍼포먼스의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개발자들 의미에서는. 안 그러면 늦어요. 언제 이거 알아보고 뒤져가지고 바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또 꼭 만든 것도 없을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수업에서 이 챗GPT라는 아주 강력한 툴, 이 CSS 코드는 이렇게 따로 딱 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 코드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게 다 알려주죠. 그리고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그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백엔드 코드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야,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화면에 로그인 화면만 띄워주는 것만 하지, 그걸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액션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엔드 쪽에 프로그램을 짜서 서버 단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하고자 하는 이 내용, 목표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긴 몰라도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게 막막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자신감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제 도움을 많이 받으면.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이드도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툴을 얘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에 굉장히 많은 과목에서 제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챗 GPT를 접목해서 활용을 합니다. 심지어 엑셀 수업을 하는데도 챗 GPT를 활용해서 코딩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도 하는데 MS 액세스를 할 때도 할 것이고 파워포인트도 얘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워드도 얘가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도 보면 일반 워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워드 안에서 폼을 만들어내고 그 폼에 대한 입력을 받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드를 하더라도 코딩이 필요로 하는 워드의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엑셀을 하더라도 비주얼 베이직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기능들은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죠. 근데 얘를 딱 장착하면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코드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코드를 카피해서 딱 넣어버리면 그 기능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한 기능이나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지 하고 역으로 이해를 해가면 돼요. 굉장히 빨리 도달하죠. 어쨌든 내가 바라는 목적에.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얘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고 얘가 모든 것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시간 소모성의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툴로서. 그래서 내가 전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얘를 잘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내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급 개발자의 위치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챗 GPT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활이든 아니면 우리 전공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이든 그런 관점에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뭐 있습니까? 질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것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도대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 그 소위 말하는 그 핵심, 이게 컴퓨터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래밍 그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심지어 운영체제 코드도 들여다봤습니다. 그 리눅스죠,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코드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이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다음 실행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코드도 소스 코드도 한 2만 라인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분석을 해가면서 한 들여다봤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깊은 곳까지 좀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 저 자신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자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핵심적인 내용들,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들, 컴퓨터 쪽까지도 이렇게 훤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응용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지 이쪽만 봐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포인트를 잘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챗GPT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많은 부분들을 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든 것들을 얘가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